네. 오늘 이제 8 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8월 첫 거래 뉴욕 증시 오늘 출발을 했고요.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이제 8 월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낙폭은 이제 그다지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다우가 전장 대비 0.14% 하락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전장 대비 0.28%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전장 대비 0.18%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7월에 상당한 주가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숨고르기 이런 국면이 펼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3대 지수는 장중에 이제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요. 오전 중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네, 간밤 국제 금융시장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장단기가 혼조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지표가 발표된 것이 좀 부진한 것이 많았는데요. 경제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 전장 대비 3bp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2.65%를 마감 무렵에 나타냈는데요. 10년물 금리가 2.65%가 된 것은 이제 최근에 3% 부근에서 움직이던 금리가 상당폭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에도 2.86% 나타내면서 3%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도 달러화 약세가 소폭 나타나면서 최근에 달러화 초강세가 진정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마감 무렵에 달러 지수가 105.4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긴축을 강력하게 단행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미 달러화의 약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도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유가에도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9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4.8%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93.8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 종가가 지난 2월 25일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좀 상당한 랠리가 주식시장에 펼쳐졌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쉬어가는 국면, 좀 숨고르기 국면이 펼쳐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지금 S&P 500 지수라든지 3대 지수가 모두 2020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이후로 가장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지난 한 달 동안 9% 이상 반등을 했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냈고요. 또 다우와 나스닥이 각각 지난 한 달 동안 7% 그리고 12% 이상 오르면서 6월에 기록했던 저점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이 오늘 일어나면서 기술적인 하락 흐름이 나타난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도 오늘 이제 나타난 주식시장의 소폭 하락이 일단 단기적인 쉬어가는 분위기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급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도 지금 상당히 출현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오펜하이머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지난주에 발생한 랠리, 주식시장이 이제 지난주 슈퍼위크 여러 재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발생했던 이 상당한 랠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것이다. 즉, 이 랠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지를 시장이 다시 테스트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이 랠리가 계속 추진력을 얻고 계속해서 랠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연준이 이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서 어떤 진전 상황을 했느냐 이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즉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지금 7월 FOMC를 기점으로 금리 향후 전망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서 위험 자산이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이 만약에 이제 인플레가 잡힐 경우에는 이 긴축을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면서 연준의 긴축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 연준이 그만큼
결정을 프론트 로딩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인플레가 종료되면 이것을 좀 긴축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채권 시장에서도 조기 금리 인하까지 내년께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반영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가 상당히 좀 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주말간 연준위원회 다소 좀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제 외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말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선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경기 침체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큰 위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연준의 장기 물가 목표치인 2% 달성하기 위해서 연준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카시카리 총재는 여전히 지금 연준이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이 기대고 있는 것이 이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은 동시에 올 수 없다라는 이런 명제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좀 기대를 많이 실어보고 있는 점인데요. 연준 위원이 이렇게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점은 조금 눈여겨 보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 닐 카시카리 총재는 발음이 어렵네요.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 내에서 가장 이제 비둘기파적인 인물로 평가가 되는 사람입니다. 가장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인사조차도 지금 긴축의 필요성을 이렇게 역설하는 상황이라면 시장의 기대가 조금은 과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XM의 전문가 애널리스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최근에 금리 하락세라든지 또 이제 인상적인 시장의 실적, 그 기업의 실적 같은 것들이 지금 최근 주가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이 지난주에 나온 이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 톤 다운이 되면서 여기에 조금 과도하게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조금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한 셈이고요. 하지만 이제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인물이고요. 네,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조금 주목을 해서 이 조기 긴축 종료 기대가 얼만큼 좀 유효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지표 7월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뉴욕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전에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토요일 새벽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우선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를 지금 시장에서 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좀 명백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준 위원이라든지 파월 의장, 제니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이런 인플레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진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고용 시장이 매우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용 시장 호조가 연준의 이런 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거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7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경우 이제 이렇게 연준이 주장하고 있는 이 리세션이 오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렇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나오는 지표 주시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우선 이제 캐터필러 중장비 업체 이제 다우 상장 종목 캐터필러가 발표가 되고요. 또 페이팔과 스타벅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미국 경제의 어떤 둔화 신호, 미국 경제가 조금 이제 이 강세 스팀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조업 PMI 자료가 두 개가 나왔는데요. 모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S&P 글로벌이 집계하는 7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지표가 52.2로 집계가 되면서 2년 만에 최저 수준 유지를 했고요. 또 이제 다른 민간 기관인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7월 제조업 PMI 역시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지표 모두 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한 셈인데요. 7월에 이 제조업계의 업황 모멘텀이 좀 2년 만에 가장 좋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두 지수 모두 50은 상회를 하면서 업황이 위축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52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7월에 랠리를 이어갈지 혹은 이 7월의 랠리가 어쩌면 이 베어마켓 랠리였다는 점을 드러내고 다시 이제 고꾸라질지 요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이 과거 사례를 조금 분석한 점을 제시를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7월에 이 같은 랠리가 펼쳐진 후에 주가가 과연 8월과 9월에 어떻게 됐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례를 분석을 한 결과 7월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에 주가가 5% 이상 올랐으면 특히 S&P 500 지수가 5% 이상 올랐으면 8월과 9월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더 크다.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7월에 S&P 500 지수가 5% 이상 올랐으면 이제 8월에는 59%의 확률로 S&P 500 지수가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요. 절반을 넘긴 확률이죠. 그리고 9월에는 55% 확률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평균 상승폭은 크지는 않은데요. 7월 같은 경우에 평균 상승폭은 2% 그리고 9월에는 0.7%의 경우로 이제 주가가 7월에 상승했을 경우에 8월, 9월 주가가 호조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제 좀 산식이 더 복잡해지는데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중간 선거가 있던 해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7월에 중간 선거가 있던 과거에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던 해 중에서 7월에 주가가 5% 이상 올랐을 경우 S&P 500 지수는 77%의 확률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중간 선거 있을 경우에는 이제 더 높은 확률로 S&P 500 지수가 8월 그리고 9월에 올랐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9월에는 69%의 확률로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통상 중간 선거가 있는 날에는 연말에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올해도 이런 흐름이 되풀이될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7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던 한 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7월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8월과 9월의 수익률 호조에 판이 약간 깔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반면에 이제 좀 일각에서는 8월과 9월에 주가가 좀 다시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기술적 전문가들이 이제 8월 초에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할 수 있고 월 후반이 될수록 이제 상승을 하는 이제 초반에는 좀 하락하고 뒤에는 올라가는 상저하고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8월보다는 이제 9월에 조금 더 주가가 추가 하방 압력을 기술적으로 겪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의 하단에 대해서는 뭐 3,400이라든지 3,600 요 정도 레인지에서 많은 하단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 전문가 중에서 이제 좀 가장 빅샷이죠. 모건 스탠리의 CIO입니다. 수석 주식 전략가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아마 가장 약세론자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약세론을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요. 또 7월에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이클 윌슨 전문가
CIO가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최근 장을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랠리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지금 이제 매수의 매력적인 타이밍이지만 이 같은 랠리가 빠르게 종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약세장 속의 일시적인 반등인 베어 마켓 랠리로 지금 현 상황을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논거로 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윌슨 수석 같은 경우 지금 경기 침체가 현재 주가에 완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분명히 이 기업의 실적들이 큰 폭으로 둔화가 되는데 이 실적 둔화도 아직까지 주가에 100%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미국을 이제 강하게 강타할 경우에 S&P 500이 3천 선까지 추락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점을 보고 있는 전문가고요.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해 간다고 하더라도 이 S&P 500 지수가 3,400에서 3,500 선까지 저점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이클 윌슨이 이렇게 지금 베어 마켓 랠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월가에서 유일한 의견이 아닙니다. 바로 지난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CIO 역시 비슷한 의견을 펼쳤는데요. 현재 주식시장의 반등을 베어 마켓 랠리라고 표현하면서 곧 끝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소비재가 상승을 했고요. 또 자재라든지 유틸리티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여타 업종은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빅테크가 7월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애플과 구글 그리고 테슬라는 강보합 마감을 했지만 애플과 구글 같은 시총 초대형 종목들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해서 뉴스 하나 전해졌는데요. 애플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한 자금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매각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 와중에 애플은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전 거래일에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반영이 되면서 10% 넘게 올랐었는데요. 오늘 역시 강보합 수준을 보였습니다. 마감 무렵에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또 보잉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미국 연방 항공청이 드림라이너 인도 재개를 위한 보잉의 검사 및 수정 계획안을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재가 전해지면서 주가가 6% 이상 오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 뉴욕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 같은 경우에는 7월 차량 인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에 2%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또 미국의 전기 트럭 업체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팩 공급 업체인 로미오 파워를 인수를 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미오 파워를 1억 4,4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요. 이 소식을 반영해 주가가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제 중국 쪽 상거래 서비스죠.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리바바가 상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당국에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소식도 동시에 전해졌는데요. 이 여러 혼재된 재료를 소화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금융주 중에 HSBC 있습니다. HSBC가 2분기에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6%가량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